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8번째 단원 파동의 성질과 활용 3점짜리 문제풀이입니다. 자, 3점짜리 1번부터 보세요. 그림 가는 파동 A를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를 나는 파동 B를 이용하여 태아의 모습을 영상으로 나타낸 것이랍니다. A, B는 각각 횡파 또는 종파 중 하나입니다. TV를 수신하는 안테나랍니다. 전자기파죠. 그 다음에 태아를 관찰해요. 초음파죠. 초음파는 종파고 전자기파는 횡파고요. 따라서 A가 전자기파니까 횡파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B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하다. 종파니까 맞았죠. 디귿 B는 매질이 없는 공간에서도 전파된다. 초음파는요 매질을 통해서만 전파되는 역학파예요.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 기억과 니은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그림은 위치 x = 4m인 파원 P에서 만들어진 물결파 A, B가 각각 영역 1과 2에서 진행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과 2에서 물의 깊이는 각각 H1, H2이고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고리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이거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P점이 여기가 P예요. 여기가 P에서 지금 물결파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거의 위치가 4예요. x = 4 위치. 그 다음에 물결파가 퍼져나가는데 여기가 6 마루가 있고요. 10인 위치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에 골이 있어요. 그 다음에 14에 마루가 있어요. 여기가 영역 1, 영역 2 쪽이에요. 오른쪽. 영역 1 쪽에는요. 여기가 만들어내는 파원이고요. 영역 1 쪽에는 3에 마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에 골이 있어요. 자, A는 이쪽으로 퍼져나가고 B는 지금 이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는 골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니까 1영역에서는 자, 2영역에서는 마루가 지금 먼저 만들어서 간 거예요. 그쵸?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진동수는 변함이 없죠. 다음에 니은 보세요. H1 물의 깊이가 H1과 H2라고 했어요. 이쪽에 물의 깊이를 H1, 이쪽에 물의 깊이를 H2예요. 자,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퍼져나간 한순간의 모습이니까 요거는 같은 시간 동안 퍼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결파는 역학파죠. 역학파는 미란 매질에서 빠르죠. 미란 매질은 수심이 깊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마루, 여기가 마루니까 한 파장은 요거예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그렇죠? 얘는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파장에 해당하죠. 됐습니까? 반파장의 길이가 2, 반파장의 길이가 4예요. 이쪽이 더 길지요. 그러니까 물의 깊이는 요 놈이 더 큰 거죠. 즉 H1보다 H2가 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고요. 여기 로마자 1, 로마자 2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 x = 2m와 x = 12m인 쯤에서 매질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x = 1입니다. 여기죠. 자, 그러면 마루에서 여기는 골로 되니까 내려가는 방향이죠. 그쵸? 그 다음에 12 여기서는요. 골에서부터 마루로 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방향이죠. 매질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횡파의 시간 t = 0인 순간의 모습을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PQR은 매질의 고정된 점이랍니다. PQR은 매질의 고정된 점입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PQ 사이의 직선 거리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랍니다. 직선 거리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래요. 자, 여기 PQR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Q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P예요. 요 P와 Q 사이의 거리를 여기요. P와 Q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게 나번 그림이래요. 자, 그럼 P와 Q 사이의 거리가 제일 짧을 때는 바로 요때죠. 그쵸? 그 다음에 P가 아래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가고 P가 위로 가고요. Q가 아래로 내려가면 위치가 이렇게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여기는 Q점은 여기고 P점은 여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길이가 길어지죠. PQ의 길이가. 그러니까 PQ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는 바로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의 거리란 말이에요. PQ. 가장 짧을 때의 거리가 1이래요. 여기 1. 그 다음에 가장 길 때가 2래요. 가장 길 때는요, 이게 마루, 이게 골. 또는 이게 골, 이게 마루. 되면은 되죠. P와 Q 사이는 마루와 골과의 관계에 있을 때 가장 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된대요. 여기가 1일 때, 그 다음에 요게 2일 때, 요게 3일 때예요. 자, 그러면 가장 커진 거,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커진 거죠. 그럼 이때가 만약에 P가 마루고 Q가 골이라면 이때는요, 위치가 바뀌어야 되죠. P가 골이고 Q가 마루여야 되는 곳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파동의 진폭은 얼마냐, 그 다음에 Q와 R의 운동 방향은 같다, 진행 속력은 얼마냐,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파동의 진폭 봅시다. 진폭은 1m냐, 파동의 진폭은. 자, 보세요. 가장 가까울 때가 요거예요. 가장 멀 때가 요거죠. 그럼 가장 멀 때의 길이 요게 2m예요. 대각선 방향. 그러면 진폭은 요거의 마루하고 골의 반절이죠. 그럼 여기가 2m면은 진폭은 1m보다 작죠. 전체가 1이니까. 됐습니까? 대각선이 이거예요. 대각선이. 자, 그러니까 기억은 지금 틀렸어요. 자, 니은 t 이퀄 2분의 5초일 때 Q와 R의 운동 방향은 같다. 2분의 5초 하면 2.5초죠. 바로 여기일 때예요. 여기일 때예요. 운동 방향은 같습니까? Q와 R의 운동 방향. Q와 R이에요. Q는 여기, R은 여기에요. 그쵸? 만약에 Q가 마루였다면, 여기가 마루라면 이렇게 올라가고, R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즉, R은 내려가는 방향, Q도 내려가는 방향이죠. 이제 마루가 됐으니까 골이 돼야 되니까 운동 방향은 같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파동의 진행 속력은 1m/s냐, 진행 속력 V는 주기분의 람다예요. 람다가 얼마예요? 람다가 2m죠. 람다는 2m예요. 자, 그러면 왜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1m잖아요. 반파장이 1m, 최소의 거리일 때. 그러면은 2배면 2m잖아요. 그러면은 2m, 주기는요? 주기는 4초 나오죠. 왜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P가 마르고 P가 골일 때니까 이게 반파장일 때가 2초예요. 따라서 한파장이면 4초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4. 이거 하니까 뭐가 나와요? 2분의 1, 0.5. 그런데 디귿은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그림은 일정한 속력으로 플러스 x 방향 또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위치 x에 따른 변이 y를
서로 다른 두 순간 PQ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는 파동의 모양이 바뀌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소 시간이래요. 즉 한 주기가 되기 전의 시간이란 얘기죠. 자, y 축이고 여기에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2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4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점선은요 이렇게 올라가서 최대가 됐다가 줄어들었다가 여기서 최소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됐죠? 이 실선이 P, 점선이 Q예요. 여기가 0이고 자 그러면 P에서 Q로 바뀌었느냐 아니면 Q에서 P로 간 거냐 즉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했느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했느냐 그걸 찾아야 되죠. 자 그럼 보세요. P에서 Q까지가 2분의 1초라고 나왔어요. P에서 Q까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갔다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면 만약에 P에서 Q로 이동했다면 이동이라면 P에서 Q로 되는데 2분의 1초예요. 2분의 1초란 얘기는 지금 4분의 1파장이에요. 그렇죠? 4분의 1파장 갔을 때 2분의 1초란 얘기예요. 4분의 1파장일 때 2분의 1초가 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Q에서 P로 될 때 Q에서 P로 돼요. 자, Q가 이거예요. 요거 점선. Q가 P로 되려면 요게 요렇게 가야 되죠. 그럼 몇 칸이에요? 3칸이죠. 4분의 3람다예요. 즉 4분의 3람다일 때 얼마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6분의 1초래요. 자, 그러면 봅시다. 더 많은 거리를 갔는데 시간이 오히려 짧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럼 모순이죠? 그러니까 P에서 Q로 이동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Q에서 P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즉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Q에서 P 즉 파동이 마이너스 X 방향 마이너스 X 방향 이동해요. 그랬을 때 P가 Q로 되는데 P는 이거 그쵸? Q는 점선 P가 Q로 되는데 많은 거리 4분의 3람다죠. 즉 P에서 Q로 될 때 4분의 3람다 그게 2분의 1초란 얘기고 Q에서 P로 되는 거 딱 4분의 1람다죠. 6분의 1초란 얘기고 짧은 거리니까 시간이 짧아지는 거 맞았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주기를 계산해 봅시다. 4분의 1람다 4분의 1람다일 때 6분의 1초예요. 그러면 한 파장일 때는 몇 초일까? X는 6분의 4 나오죠. 6분의 4, 즉 3분의 2초예요. 이게 지금 주기예요. 진동수는요, 주기의 역수죠. 따라서 F는 2분의 3Hz예요. 그런데 니은에 보니까 진동수 3Hz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기억, 파동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 맞았습니다.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고요. 진행 속력은 6m/s냐? 자, 한 파장의 길이는 4m예요. 따라서 람다가 지금 4m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4. 저 따라서 V는 F람다. F는 2분의 3 곱하기 4 하니까 뭐 나와요? 6m/s. 그럼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다음은 물결파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랍니다. 실험 과정 보세요. 수평면에 놓인 동일한 물통 A, B에 각각 물을 높이 HA, HB만큼 채워넣고 왼쪽 끝 수면 위에서 동시에 물결파를 발생시킵니다. 시간 T0가 지난 후
A, B에 나타난 물결파를 관찰을 합니다. A, B에서 이동한 거리는 L0로 같대요. L0로 같대요. 이동한 거리는. 자, 그런데 이동한 거리는 같은데 파장이 다르죠? 그쵸? 이동한 거리는 같은데 지금 두 개의 파장이 달라요. 됐습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물결파의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진동수 보세요. A가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 물결파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같지요? 왜요? 같은 거리 같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HA와 HB 중에서 HA가 더 깊다라고 되어 있는데 속력이 같죠? 그러면 깊이 같아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6번이요. 그림 가는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단색광의 입사각과 굴절각이 각각 세타1, 세타2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굴절각, 입사각과 굴절각. 자, 6번이요. 매질 A와 매질 B가 있는데 여기에 단색광이 입사를 해요. 이게 법선이고 법선과 이루는 각이 여기 세타1이래요. 그 다음에 매질 B에서는 이렇게 가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세타2래요. 그 다음에 B와 C를 나타냈는데 똑같이 세타1으로 입사를 해요. 여기가 B 매질이고 세타1으로 입사하면 세타2가 다시 세타2가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매질 그림 나는 매질 B에서 매질 C로 진행하는 단색광의 입사각과 굴절각이 각각 세타1, 세타2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에 대한 B의 굴절률은 2분의 3이랍니다. 자, 봅시다. 그랬을 때 A에 대한 C의 굴절률을 물었어요. 자, N A에 대한 B의 굴절률은 2분의 3이래요. 2분의 3 이거는 N A 매질 N B 매질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런데 B에서 세타1으로 들어갔을 때 세타2로 나갔으니까 각도가 동일하죠. 그럼 굴절률 동일하다는 얘기죠. 즉 N B에서 C로 갈 때의 굴절률도 2분의 3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N, B, N, C고요. 그럼 A에서 C로 갈 때 N, A에서 C로 갈 때는요. 이거는 N, A에서 B로 갈 때 곱하기 N, B에서 C로 갈 때를 해주면 되죠. 그쵸? 왜요? 요 N, A에서 C로 갈 때는 NC 나누기 NA인데 요걸 계산해 보면 NB 나누기 NA 곱하기 NB분의 NC 없어지니까 동일하게 나오죠. NC 나누기 NA. 자, 그러면 앞에 거 2분의 3이라고 그랬고 뒤에 거도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4분의 9 나와요. 찾아보세요. 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그림은 파동이 매질 1, 2, 3에서 진행할 때 파면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매질 1, 2, 3에서 매질의 굴절률은 각각 N1, N2, N3이고 파장은 람다1, 람다2, 람다3래요. 그랬을 때 굴절률의 B와 파장의 B를 찾으래요. 각도가 주어졌군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굴절률을 계산해야 됩니다. 경계면과 이루는 각이 60도래요. 세 개만 그립시다. 요게 60도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60도. 60도. 이게 지금 파면을 나타내는 거래요. 파면이라면은 파의 진행 방향은 이 파면의 수직으로 그리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놈이 이렇게 꺾였는데 이게 30도래요. 이루는 각이 30도래요. 자, 이게 30도래요. 그 다음에 이 경계에서 다시 또 꺾이는데
요게 45도래요. 자, 그러면 일단 경계면의 수직인 법선을 그려봅시다. 이게 법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법선이고,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파의 진행 방향은 파면의 수직으로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게 60도면은 여기가 30도, 이게 60도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게 30도면 여기 30도, 이것도 직각 방향을 그려야 되죠. 파의 진행 방향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얼마예요? 이게 30도란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경계면을 그리면 이게 45도면 파의 진행 방향은 이거에 또 수직으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45도예요. 됐죠? 45도로 퍼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n 1에서 2매질로 갈 때의 굴절률은 사인 법칙을 따르면 되죠. 사인 입사각 얼마예요? 60도. 굴절각 30도죠. 30도. 이거 하니까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 2분의 1 하니까 루트 3 나와요. 이걸 파장으로 하면은 람다 1, 람다 2 이 관계가 되는 거고. 그쵸? 굴절률로 하면은 n2 나누기 n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2매질에서 3매질로 갈 때 입사각 얼마예요? 이게 30도면 여기 입사각 30도 나오죠? 사인 30도, 굴절각은 사인 45도 하니까는 2분의 1 나누기 2분의 루트 2 하니까 뭐 나와요? 루트 2분의 1. 이거를 파장으로 하면 람다 2 나누기 람다 3. 굴절률로 하면 n3, n2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 굴절률의 비와 파장의 비를 물었어요. 굴절률의 비와 파장의 비. 자, 파장의 비를 해봅시다. 람다 1 대 람다 2 대 람다 3. 자, 이거는 1분의 루트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람다 1 대 람다 2가 얼마란 얘기예요? 루트 3 대 1. 여기서는요, 람다 2 대 람다 3는 얼마란 얘기예요? 1 대 루트 2. 1 대 루트 2. 그쵸? 람다 2가 전부 1로 똑같지요? 따라서 람다 1, 람다 2, 람다 3는 루트 3 대 1 대 루트 2. 루트 3 대 1 대 루트 2로 되어 있는 거 찾아오세요. 네. 3번밖에 없습니다. 3번이 답이겠네요. 굴절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n 1 대 n 2는 요거죠. 그쵸? 굴절률은 그러면은 1 대 루트 3이니까 비율 따져서 그냥 k 대 k 루트 3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n2 대 n2 대 n3은 요거예요. 요거. 그럼 루트 2 k 대 k 루트 2 대 그 다음에 k라고 하면 되죠. 1이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요거예요. 맞추기에서는 여기다가 루트 2 곱하고 이쪽에다가 루트 3 곱하면 되죠? 그러면 루트 2, 즉 n1 대 n2 대 n3은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k 대 루트 6k 대 요것도 루트 6 나오죠? 루트 3k
즉 루트 2 대 루트 6 대 루트 3. 네, 3번 나오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자, 8번 봅시다. 그림 가는 시간 t = 0일 때 매질 1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매질 2를 향해 진행하는 파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선과 점선은 각각 마루와 고리입니다. 그림 나는 t = 3초일 때 파동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8번. 처음에 여기가 플러스 x 방향이고요. 처음 위치가 여기가 마루예요. 0. 그 다음이 점선 골, 그 다음이 마루, 그 다음에 경계면이 여기에요. 여기가 3, 여기가 매질 1, 이쪽이 매질 2. 이 상태예요. 요 놈이 3초가 됐을 때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 0에서 골이 돼 있고 1에서 실선이고요. 2에서 골이고요. 3에서 실선이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경계예요. 경계, 여기가 매질 1, 여기가 매질 2. 그 다음에 여기가 4, 여기가 5인데 이 사이에 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6에 마루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3초 후에 된 겁니다. 즉 3초 후에 요 놈은 6 위치에 와 있고 요 놈은 3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진동수를 찾으래요. 자, 이거 파이 이동속력 얼마예요? 3m를 3초 만에 갔죠. V는 3m를 3초 만에 갔으니까 1m/s의 속력으로 가요. 근데 이걸 파동을 하면은 t분의 람다지요. 근데 t, 람다는 얼마예요? 한 파장의 길이 2지요. 따라서 t는 뭐가 돼요? 2초가 돼요. 그럼 f는요? 역수니까 0.5Hz 되죠. 자,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t = 0부터 3초까지 x = 2m에서 변위가 0이 되는 경우는 2회다. x = 2m. 이 지점에서 3초가 될 때까지 이 지점에서 0이 되는 거는요. 두 번이냐? 자, 마루하고 골이 지나면은 한 번 0이 되는 위치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 지날 때 한 번 나올 거고, 요거랑 요거 지날 때 한 번 나올 거고, 요거랑 요거 사이에서 한 번 나올 거고, 총 3번입니다. 틀렸네요. 디귿. 2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2m/s냐? 2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 자, 매질 2에서 람다는 얼마예요? 매질 2에서 람다는 3입니다. 그쵸? 진동수는 변함이 없이 0.5니까 따라서 V 2 매질에서의 속력은 F 곱하기 람다 진동수 2분의 1 람다 3 하니까 2분의 3m/s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그림 가는 단색광 X가 굴절률이 N0인 매질에서 굴절률이 N1인 반원통 모양의 매질 A를 통과하여 진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X가 굴절률인 N1인 매질에서 굴절률이 N2인 반원통 모양의 매질 B를 통과하여 진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가 나의 X는 A, B 내부에서 수평면과 나란하게 진행한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가번, 여기에 접선이 있고 법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45도 각도로 들어가요. 단색광 X가 입사각 45도로 들어가요. 그랬을 때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꺾인대요. 여기가 30도래요. 그리고 나서 접선 있고 법선 있고, 그쵸? 자, 그럼 꺾일 때는 여기가 세타라고 했거든요. 이 세타는 45도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나번 그림. 여기가 접선이고 법선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30도가 되게 입사를 한대요. 여기 30도. 단색광 X가. 그랬을 때 여기 수평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럼 요거는 60도래요. 그 다음에 법선을 또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꺾여서 나가는 거 요것도 30도가 돼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매질이 N0 굴절률, 여기가 N1이에요. 각도가 누가 커요? N0에서 크죠? 그럼 N0가 소환 매질이에요. 그쵸? 그 다음 여기서는 N1이고 여기가 N2 매질이거든요. 각도가 누가 커요? N2가 크죠? N2가 소환 매질이죠? N1이에요. 그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타는 몇 도냐? 세타 이거는 45도. 예, 45도. 기억은 틀렸고요. 45도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니은 N0하고 N2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 N0하고 N2하고 비교했을 때. 자, N2, N1 요 관계란 말이에요. 이걸 여기다 다시 쓴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N1을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30도, 60도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N1 여기를 똑같이 여기는 30도죠. 30도로 들어갔다면 45도로 나가는 거죠. 30도로 들어갔는데 60도로 됐으니까 N2가 더 굴절률이 작은 거죠. 그렇죠?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N2가 N0보다 작은 거가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았고요. 디귿 X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라고 했거든요.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자, N1하고 N2하고 비교해보면은 N1이 밀한 매질이죠. 그쵸? 됐습니까? N1이 A고 N2가 B예요. N1이 밀한 매질이에요. 그럼 밀한 매질에서는 파장이 어떻게 해요? 빛이니까 속력이 떨어져야 되니까 파장이 짧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A에서 C까지는 파동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랍니다. 굴절에 의한 현상을 적용된 예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해수면 상공에서 신기루가 보이는 거 굴절 맞았죠.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B번 물에 잠긴 다리가 짧아 보이는 거 겉보기 깊이 굴절입니다. 그 다음에 C번이요.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사용해서 먼 곳의 물체를 확대해 본다. 꺾이는 현상이 한 거죠. 굴절입니다. 따라서 A, B, C가 다 해당하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굴절률이 N0인 정삼각형 모양의 물체를 놓고 물체의 왼쪽에서 수평면에 대해 15도의 각도로 단색광을 비추었더니 물체를 통과한 단색광이 반대쪽 수평면과 세타 제로의 각을 이루면서 수평면에 도달했답니다. 물체 내부에서 단색광은 수평면과 나란하게 진행한답니다. 세타 제로 얼마예요? 그럼 15도죠. 이거는 그냥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입니다. 여기가 60도, 그럼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예요. 그랬을 때 15도 각도로 이렇게 입사를 해요. 여기가 15도. 근데 이게 꺾여갖고 수평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꺾여갖고 다시 이렇게 갈 테니까 여기가 15도가 되겠죠. 요거 15도. 자, 그러면 이건 파이 진행 방향이고 법선을 그려요. 자, 입사가 여기가 15도면은 이게 몇 도죠? 지금 모르겠죠? 법선을 그렸어요. 법선을 그렸을 때 쭉 만나는 거. 여기가 6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30도죠. 여기서 법선을 또 그려보세요. 그럼 여기 90도죠. 여기는 몇 도예요? 여기 60도니까 여기는 30도예요. 그럼 이게 60도죠. 그럼 여기가 30도죠. 그쵸? 여기가 30도예요.
그쵸? 자, 그럼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죠. 여기가 15도,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120도. 그럼 여기 나머지 각이 요거 얼마예요? 45도죠. 요거 45도니까 여기가 45도예요. 그쵸? 즉 45도로 입사했을 때 굴절각이 3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N0고 공기가 여기는 공기고 그럼 공기가 소환 매질이에요. N 공기하고 N0 하면은 요게 밀합 매질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N 공기에서 N0로 입사했어요. 그러면 N0 나누기 N 공기란 말이에요. 굴절법칙 쓰면 입사각 45도, 굴절각 30도 하니까 얼마 나와요? 45도 루트 2분의 1, 30도 하면은요 2분의 1. 자, 그럼 이거는 얼마 나와요? 루트 2 나와요. 그쵸? 자, 굴절률 N 이거는 이건데 공기의 굴절률 얼마예요? 1로 하라 그랬지요? 네, 굴절률 1. 따라서 N0는 루트 2란 얘기죠? N0 루트 2, 세타 0는 15도인 거 찾아보세요.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이요. 그림 가는 단색광이 매질 B와 C 경계면에서 일부 반사한 후 매질 A와 B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타1과 세타2를 비교했을 때 세타2가 크고 A와 B 경계와 B와 C 경계는 나란화됩니다. 그림 나는 A와 C를 사용하여 만든 광섬유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A, B, C 매질이 있는데 C 매질이 있어요. B에서 입사를 했어요. 여기다가 법선을 그렸어요. 이게 세타1. 그랬더니 일부는 꺾였어요. 이게 세타2. 일부는 반사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전부 다 반사했어요. 자, 이게 세타1이면 여기가 세타1. 그쵸? 그럼 이게 세타1. 세타1은 그러면 세타1에서는 전부 반사하니까 A와 B 사이에서는 전부 반사하니까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1은 임계각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조건이 세타1보다 세타2가 크다 그랬어요. 이게 커요. 소환 매질이죠. 그쵸? 자, A와 B를 비교했을 때 NA의 매질을, 자, 굴절률을 NA, 요거 B의 굴절률 NB, C의 굴절률 NC라고 하면은 A와 B에서는 전반사를 놨으니까 NA와 NB를 하면은 B가 밀합 매질. 그쵸? 그 다음에 B하고 C를 비교해보면 일부는 전반사 했으니까 C가 소환 매질이죠. 즉 NB가 밀합 매질. 그럼 이걸 두 개를 종합하면 NA와 NC를 비교해보면 C가 크다는 얘기죠. 왜요? 왜요? 왜죠? A에서는 세타1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얘는 지금 전반사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임계각은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굴절률이 요놈이 A하고 비교했을 때 작다는 얘기죠. C가 더 크다는 얘기죠. B와 가깝다는 얘기죠. 굴절률이. 됐죠? 그러면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다.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임계각은 A와 B 사이에서가 B와 C 사이에서보다 크다. B와 C 사이에서보다 작지요. 임계각은 세타1보다 작고 여기는 세타1보다 크고 임계각은 약간 니은 틀렸고요. 디귿 클레딩은 A이다. 자, 코어와 클레딩으로 했어요. A와 C를 이용해서 광섬을 만들어요. A와 C 중에서 그러면 누가 밀도가 커요? C죠? 그럼 C가 코어가 되고 A가 클레딩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까요? 다음은 전반사에 대한 실험인데 굴절률이 NX인 액체를 넣은 평평한 수조 바닥에서 수면에 고정된 점 A, B를 향하여 두 개의 단색광을 발사하랍니다. 두 개의 단색광을 발사하래요.
자, 그러면 A, B를 향해 단색광을 비추며 단색광 장치를 바닥에서 수평으로 이동하여 수조 장치를 바닥에서 수평으로 이동하여 수조 바닥에 고정된 PD를 통과하기 전후에 스크린을 관찰하랍니다. 자, 그럼 스크린상에 빛이 나오는 거는 아래에서부터 나와요? 위에서부터 나와요? 지금 전반사가 되다가 전반사가 안 되는 순간부터 스크린에 빛이 나올 테니까 아래부터 스크린에 빛이 비춰져야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그릴게요. 13번에 수면이 있고 여기 스크린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스크린. 그쵸? 그럼 단색광을 비춰요. 단색광을 여기서 비추는데 요놈이 이렇게 비추고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에요. 이렇게 비쳤어요. 그쵸? 됐죠? 이때는 스크린에 안 보여요.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게 X라고 하는 액체를 넣은 수조예요. 즉 X라고 하는 액체의 굴절은 NX. 밖으로 빛이 나오면 스크린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바닥에 P를 통과해요. 여기가 P점. 여기서 비춘다고 쳐보세요. P점에서. 그럼 A는 이렇게 될 거고 B는 이렇게 될 거고 곡선을 그리면 요거는 각도, 요 각도가 입사각은 요거. 그쵸? A가 입사각이 더 좁죠. 그 얘기는 요거는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즉 P를 통과하는 순간 한 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개가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보이겠죠. 밑에서부터. 위쪽에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먼저 나타나요.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얘가 Q점에 와요. Q점에 왔을 때 비추면은 이렇게 비추고 이렇게 비추면은 두 개의 빛이 다 보인대요. 그 얘기는 임계각보다 작다는 얘기죠. 각도가 밖으로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는 나오고 얘는 더 올라갈 거고 얘는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렇게 나올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B의 길이와 PQ의 길이는 같다. 두 개의 빛이 처음 보이기 시작하다 하니까 B가 Q에 왔을 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P에 왔을 때는 A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되셨어요? 자, 그러면 A가 P에 있을 때 A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요게가 다시 임계각이고 Q에 왔을 때도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요 각이 임계각이라는 얘기고. 됐죠? 그러면 삼각형을 그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각도 90도, 90도 각도 같고 동일한 합동이 되죠? 합동이 되니까 요 길이하고는 같죠. 그쵸? A, B의 길이와 PQ의 길이는 같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실험에서 액체를 Y로 바꿨대요. NY로. 그랬더니 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얘기는 전부 전반사였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NX와 NY는 비교해보면 NY가 크다는 얘기고 굴절률이. 됐죠? 그러면 디귿 맞았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이요. 그림과 같이 공기와 매질 1의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 i로 입사한 단색광 x가 굴절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굴절된 x는 1매질과 2매질의 경계에서 전반사되고 전반사된 x는 1매질과 3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각 세타 r로 굴절된답니다. 전반사가 안되고 꺾여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랬을 때 각도가 세타 i와 세타 r을 비교해보면 세타 i가 크고 굴절률은 n1, n2, n3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14번이요.
여기는 매질 2, 여기는 매질 1, 여기는 매질 3에서의 굴절률 N3, 매질 1에서의 굴절률 N1, 매질 2에서 굴절률 N2.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비춰요. 세타1으로. 세타1. 그랬을 때 꺾인대요. 꺾여갖고 들어가고, 요게 꺾여갖고 가고, 그 다음에 요게 법선을 그리고 이렇게 꺾인대요. 요 값이 세타 R이에요. 요 세타 I. 그러면 세타 I가 세타 R보다 크대요. 그림상은 작은 것 같지만 크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굴절각 세타라고 하면은 요거와 요거는 억각관계니까 세타. 그럼 여기는 90도 마이너스 세타. 요것도 90도 마이너스 세타. 그쵸? 그럼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면 억각관계니까 여기가 세타. 됐죠?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비교했을 때 요 세타가 지금 꺾여서 들어갔으니까 각도가 작으니까 세타 i가 지금 세타보다 큰 거예요. 즉 그 얘기는 n 공기중하고 매질 1을 비교했을 때 각도가 작죠? 요놈이 밀도가 커요. 그 다음에 1매질과 2매질에서 전반사가 됐다는 얘기는 1매질의 굴절률이 2매질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렇죠? x 기억보세요. x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공기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맞지요? 자, 니은 1과 2를 비교해보면은 요거다. 맞았죠? 디귿 세타 i를 증가시키면 1과 3의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i를 증가시켜요. 이걸 더 눕혀요. 그럼 얘는요 커지죠. 이게 이렇게 커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입사각은 줄어들죠. 그쵸? 입사각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갈 테니까 이게 커지죠. 됐어요? 커지는데 각도는 더 커야 되니까는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요게 더 크다고 했으니까 요게 더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수한 매질, 여기가 비란 매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사 안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이요. 그림 가는 단색광 X가 매질 A, B의 경계면의 점 P에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하여 매질 BC를 지나 C와 D, 매질 D 경계면의 임계각 세타 I로 입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나눈 코어가 A, 클래딩이 B 또는 C인 광섬에서 X가 전반사에 진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15번 A, B, C, D예요. 여기에 세타 제로로 입사를 했어요. 단색광 X가 여기 P점이고 P점에서 꺾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꺾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의 각도가 세타 I 임계각이라고 그래 있죠? 세타 I 이게 임계각이래요. 됐죠? 자, 그러면 X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어디가 밀한 매질이에요? 각도가 여기가 작죠? 여기가 밀. NA가 NB보다 밀이에요. 그럼 속도는 요놈이 빠르죠. 파장 그러면 A에서가 B에서보다 짧은 거 맞았죠? 기억. 니은 X를 P에 세타 제로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해요.
세타를 제로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시키면 C와 D 경계면에서 X는 전반사 아니야. 자, 이게 작아져요. 이게 작아지면 이것도 더 작아지죠. 이렇게 작아져요. 작아지면 여기서 또 이렇게 되고 요거 각도 작아지죠. 그쵸? 그럼 이게 작아져요. 그러면은 임계각보다 작아지니까 전반사 안 돼야 되죠. 얘는 틀렸고요. 디귿. 나에서 코와 클레딩이 경계면에서 임계각은 클레딩이 B일 때가 C일 때보다 작다. 클레딩이 코어는 A라고 했어요. 그러면 임계각은 클레딩이 B일 때보다 C일 때보다 작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B일 때가 C일 때보다 커야 되죠. 꺾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은 전자레인지에서 형광등이 켜지는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형광등을 넣고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면 실제로 넣고 작동시키지 마세요. 형광등 끝에 있는 그 금속 성분 때문에 퍽퍽 전기 튑니다. 불꽃 일어나요. 실제로 넣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형광등을 넣고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면 전자레인지에서 발생된 전자기파에 의해 형광등 양쪽 전극의 필라멘트가 가열되어 열 전자를 방출한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발생된 전자기파래요. 뭐죠? 마이크로파지요. 네, 기억은 맞았습니다. 방출된 열 전자는 유리관 내에 있는 수은 원자에 충돌하여 에너지를 전달하고, 즉 수은 원자가 에너지를 받아요. 그럼 멀쩡히 있었는데 갑자기 에너지를 주면은 얘가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은 원자의 최외각 전자를 들뜨게 하고 높은 에너지 상태로 정리된 전자가 다시 원래 상태로 정리하면서 에너지 준위 차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자외선으로. 자, 에너지 준위 차는요. 니은이 커질수록 파장이 짧은 거 맞았죠?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 방출하고, 이 자외선이 유리관 안쪽에 입혀진 형광물질을 딱 건드려주니까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진동수 보세요. 진동수는 디귿이 니을보다 크다. 디귿이 뭐예요? 자외선하고 니을, 가시광선. 진동수는 자외선이 더 크지요?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실험은 하지 마세요. 17번 표는 보면, 표는 병원의 의료기기에서 이용되는 전자기파를 종류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A, B, C는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내시경이래요. 내시경은 눈으로 봐야 되죠? 가시광선이에요. 17번 A는 가시광선, B는 소독기 자외선이죠. C는 그럼 나머지 뭐예요? X선이죠. 자, A는 가시광선이다. 맞았고요. B는 피부의 비타민 D 생성에 이용되는 거 자외선 맞았습니다. 디귿, CT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았죠. 다량의 X선을 쪼여서 찍는 게 CT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이요. 마이크를 통해 소음을 인식한 뒤 컨트롤러로 해당 소음을 분석하여 제어음을 스피커로 내보내. 제어음이란 얘기는 상쇄음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죠. 내보내 덕트 안의 니은, 즉 덕트 안의 소음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능동소음 제거 ANC 라고 한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소리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에 나란한 종파 맞았습니다. 니은, 기억과 니은은 서로 반대 이상, 기억이 제어음, 니은이 소음, 반대 이상. 그래야지만 상쇄간섭을 일으키죠. 맞았고,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보강간섭이 아니라 상쇄간섭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봅시다. 그림 가와 나는 물 위에 떨어진 기름막에 의한 무늬를 관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와 나에서는 각각 보강간섭, 상쇄간섭이 일어난답니다. 빛을 볼 수 없답니다. 상쇄간섭, 가번은 상쇄간섭, 볼 수 있는 거 보강간섭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기억, 가는 빛이 보강간섭에 의한 거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상쇄간섭입니다. 틀렸죠. 니은, 나에서 기름층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반사되는 단색과는 같은 이상으로 중첩, 보강간섭이니까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무반사 코팅 안경은 가와 같은 간섭 현상을 활용한 거랍니다. 상쇄간섭에서 볼 수 없게끔.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이요. 그림 가는
t=0일 때 두 전파원 S1, S2에서 1m/s의 속력으로 같은 위상 진폭 파장으로 발생시킨 두 물결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같은 위상과 같은 진폭, 같은 파장으로. 그 다음에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고리랍니다. PQR은 수면상에 고정된 지점이고 S1과 S2 사이의 거리는 D랍니다. 그림 나는 t = 0인 순간부터 PQR 중 한 점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t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t = 0일 때 변이가 -a예요. 중첩된 모습을 이러니까 그럼 이거는 골이란 얘기죠. 골과 골이 만난 거죠. 골과 골이 만나는 거 찾아보세요. 네, P점이죠. 따라서 나번 그래프는 P 그래프입니다. P의 변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자, D는 얼마냐? 즉 S1과 S2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어요. 그때의 길이는 자, D를 봅시다. D는 하나, 둘, 잠깐만요. P의 변이가 지금 나번 그래프를 보면은 0.4초 만에 동일한 변이로 왔죠. 그쵸? 골이 되었다가 다시 골, 0에서 골이었다가 0.4초일 때 골. 그쵸? 주기는 그럼 0.4초란 얘기예요. 주기는 0.4초. 되었어요? 자, 그럼 20번. 여기다 좀 합시다. V는 T분의 람다에서 람다는 V 곱하기 T거든요. V가 얼마라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주기는 0.4지요? 그러면 0.4m가 람다예요. 그런데 S1과 S2 사이를 보세요. 점선이 두 개가 있죠? 즉 2람다예요. D는 바로 2람다에 속하니까 얼마예요? 0.8m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기억은 맞았죠? 니은 나는 R의 변이를 나타내요? 아니죠. P의 변이입니다. 디귿 S1과 S2 사이에서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4곳.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거는요. 마루와 골이 만날 때지요.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여기가 S1, 여기가 S2인데 자, 중간에 골이 있고요. 여기 골이에요. 여기 마루 있죠. 마루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 사이에서 0 하나 되죠? 그쵸? 요거와 여기 사이에서 0 되지요? 요거와 여기 사이에서 0 되지요? 요거와 여기 사이에서 0 되죠? 하나, 둘, 셋, 4개죠. 4곳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볼까요? 그림 나는 일상생활에서의 간섭 현상을 활용한 예인데 두 스피커 A, B에서 위상과 진동수, 진폭이 같은 소리가 발생할 때 소리가 작게 들리는 지점이 생긴다. 상쇄간섭이지요. 나번 잉크 속에 포함된 비대칭적인 미세한 입자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반사된 빛이 간섭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특정 색깔의 빛이 보이게 된다. 보강간섭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에서 소리가 작게 들리는 지점은 A, B로부터 거리차가 반파장의 짝수배, 홀수배입니다. 틀렸죠? 니은. 나에서 입자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반사된 빛은 반대 위상으로 간섭한다. 나에서 아니죠. 보강이니까 같은 위상입니다. 틀렸고. 디귿. 나의 간섭 원리를 이용하여 초음파 발생기로 결석을 깨뜨린다. 보강 간섭을 이용해서 초음파를 이용한 결석 제거. 맞았습니다. 디귿이 맞아서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22번이요. 그림은 자동차의 배기관에서 소음이 배기관을 따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ABC가 대화하는 모습인데 옳은 학생만을 찾으래요. 자동차의 배기관 내 한 점 P에서 파장이 람다인 배기음이 나누어져 각각 길이가 L1, L2인 경로를 지나 점 Q에서 중첩될 때 배기음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Q에서 중첩되는 두 배기음의 위상은 같아요? 다르죠? 달라야 되죠? 상쇄간섭이 일어나야 되니까. Q에서는 상쇄간섭이 일어나 맞았습니다. 학생 B. 학생 C 보세요.
배기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때 L1과 L2의 차이값의 최소값은 반파장의 홀수배니까 2분의 1 람다야.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B와 C가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봅시다. 다음은 소리의 간섭에 대한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스피커 A, B 사이에 음파 측정기를 놓고 A, B에서 위상이 같고 진동수가 F0인 소리를 발생시킨 후 음파 측정기를 좌우로 이동하면서 소리의 세기가 최대인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랍니다. 소리의 세기가 최대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랍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잠깐만요. 진동수를 F1으로 바꾸고 나를 반복하는데, 네,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23번이니까 이거를 그림을 그릴까요? 말까요?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아니, 간단하게만 그립시다. 여기가 A 스피커, 여기가 B 스피커, 가운데가 측정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스피커, B 스피커, 가운데가 측정기. 그쵸?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요. 뭘 하면서요? 음파 측정기를 좌우로 이동하면서 소리의 세기가 최대인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소리의 세기가 최대래요. 최대가 되는 지점은 진폭이 최대인 곳이죠. 그쵸? 자, 진폭이 최대인 거는 마루와 마루가 만났을 때가 최대고 골과 골이 만났을 때가 최대예요. 그랬을 때 진동수가 F0일 때 최대가 되는 이웃한 두 거리가 2D란 얘기는 처음에 마루하고 마루가 됐을 때 한 번 최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골하고 골이 만났을 때 최대가 나오죠. 그쵸? 그럼 이웃한 거리가 2D란 얘기는 이거는 뭐예요? 반파장이란 얘기죠. 따라서 한 파장은 얼마란 얘기예요? 4D란 얘기예요. F0일 때 한 파장은 4D란 얘기예요. F1일 때는 얼마로 돼 있어요? 3D라고 돼 있죠? 이때는 그러면 람다는 6D가 된다는 얘기고. 그쵸?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다는 공개 온도는 일정하고. 기억, 나에서 발생한 소리의 파장은 2D이다. 틀렸습니다. 4D입니다. 니은, 기억 현상이 나타나는 지점에서 최대가 되는 거. A와 B에서 발생한 두 소리는 보강간섭. 맞았죠? 그 다음에 디귿, F0와 F1의 비율값은 얼마냐 이것을 했습니다. 음파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음파의 속력은 V라고 같은 장소니까 소리의 속력은 동일해요. 따라서 F0일 때 소리의 속력 V는 F0 4D, 여기는 V는 F1 곱하기 6D예요. 그쵸? 그러면 F0 나누기 F1은 F0는 4D분의 V 6D분의 V 하니까 뭐가 나와요? 4분의 6, 2분의 3 나와요. 근데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4번입니다. 그림은 두 전파원 S1, S2에서 진동수가 0.5Hz, 전파 속력이 1m/s인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A, B, C는 평면상에 고정된 점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오는 간격은 1m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다 그리지 말고 점만 좀 표현합시다. 여기가 S1, 여기가 S2, 요 사이가 3등분되어 있는데요. 하나, 둘, 여기가 B예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A가 여기는
S1에서부터 네 눈금. 자, 이렇게 네 눈금 돼 있고요. C는 S2 위에. 여기가 C예요. 마찬가지로 하나, 세 눈금이죠? 네.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네 눈금. 간격은 1m래요. 같다고 해주세요. 간격이 1m라고. 1m, 눈금 하나 간격이 1m래요. 네. 정사각형이라고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A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냐 봅시다. 진동수가 0.5Hz라고 했고요. V가 1m/s라고 했어요. 그럼 파장은요? 파장은 얼마 나오죠? V는 F 람다에서 람다는 F분의 V 나오죠? 0.5분의 1이에요. 따라서 2m예요. 파장은 2m예요. 그렇죠? S1과 S2에서 만들어내는 파이 파동 파장은 2m짜리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는 여기에요. A는 S1에서부터 A까지 거리와 S2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 차이가 반파장이 짝수배냐 홀수배냐에 따라서 보강이냐 상세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S1 A까지의 거리에서 S2 A까지의 거리를 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요. S1에서 A까지의 거리는 4 빼주기를, S2에서 A까지 거리는요. 자, 여기는 전체가 3칸이니까 3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3.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4칸이니까 4예요. 그럼 대각선 얼마 나와요? 5 나오죠? 요거는 5 나와요. 그쵸? 즉 S2A까지의 거리가 5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1이죠? 이거는 반파장이 몇 배예요? 한 파장이 2m라고 했으니까 2분의 람다 2 곱하기 1. 이거 뭐죠? 홀수예요. 홀수니까 보강입니까? 상세입니까? 상세지요? 네,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두 전파원으로부터 B까지 거리차와 두 전파원으로부터 C까지 거리차는 같다. 두 전파원으로부터 B까지 거리차, 즉 S1B까지의 거리는 거리와 S2B까지 거리의 차를 하면은 S1B는 2, S2B는 1 하니까 뭐가 나와요? 1. 그렇죠? 그 다음에 C, S1C까지의 거리에서부터 S2C까지의 거리, 요거 차이를 빼면은요, 이거는 이렇게 이으면은 S1C까지는 5, S2C까지는 4 하니까 1 나와요. 거리차 같이요? 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S1C에서 보강 간섭하는 지점은 두 곳이다. 선분 S1C. 여기에서 보강 간섭하는 곳은 두 곳이냐? 자, 그럼 먼저 여기를 봅시다. 딱 중점이죠. 거리 차이가 같으니까 여기는 상쇄예요. 상쇄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가 S1, 점 S1을 봅시다. 점 S1에서 S1과 S2의 거리차가 얼마 나오죠? 점 S1에서는 3m 나오죠? 그쵸? 됐습니까? 자, 점 S1을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S1D하고 S2D까지의 거리차, 요거는 0이죠? 그쵸? 요건 얼마예요? S2D는 3 나오죠? 3. 이거는 반파장 2분의 람다 2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3 해야 돼요. 그쵸? 반파장의 홀수배가 나와요. 됐습니까? 반파장의 홀수배 상쇄죠. 여기는 상쇄예요. 되셨죠? 파장은 얼마예요? 이거는 2분의 3 람다죠. 왜요? 이게 지금 몇 파장이에요? 3m죠? 한 파장이 2m라고 했어요. 어딨죠? 여기. 한 파장이 람다가 2라고 그랬어요. 2. 그러면 3m는요. 3m는 한 파장에다가 1 람다에다가 2분의 1 람다를 더해주면 되죠. 즉 2분의 3 람다예요.
여기는 상쇄 간섭이라는 거 파장의 차이는 2분의 3람다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0이고 위상차가 0이니까 파장은 0이고 두 개의 거리 차이가 0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람다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0에서부터 2분의 3람다가 될 때까지 중간 어딘가에 람다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과정 어딘가에 람다가 하나 있어요. 즉 람다라는 얘기는요. 이 람다라는 얘기는 반파장의 몇 배예요? 1배. 이 2배죠. 2배. 2분의 람다의 2배가 돼야 되죠. 그럼 이건 짝수예요. 짝수. 짝수니까 여기 어딘가에 짝수가 되는 보강간섭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반대쪽은요. 대칭이니까 가는 곳 어딘가에 또 람다가 되는 곳이 있겠죠. 그쵸? 따라서 선분 S1C를 따라서 존재하는 보강간섭 지점은 몇 개예요? 2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았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째 단원이죠. 파동의 간섭과 회절. 파동의 성질과 활용. 파동의 성질과 활용 3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